서 변호사님, 예. 지금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들,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지금 보석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은 아니, 저 사람들이 깜방이 시하는데 왜 나오느냐.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증거인멸하고 지그들끼리 말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법이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그 서류로 다 재판했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 그게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검사가 만든 서류는. 경찰이 만든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고, 그렇죠. 검사가 만든 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검수완박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검사가 만든 서류도 증거 능력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서 정인으로 다 불러야 돼요. 예. 검사가 조사한 사람이 200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의하면 200명을 정인 다 불러야 돼요. 아유. 그러면 이게 재판이 일주일에 뭐 2주에 한 번 한다 해도 정인이 한두 명 넣어도 오래 걸리잖아요. 몇 년 걸리겠네. 근데 이 법은 언제부터? 우리 형법이 시작된 게 1960년입니다. 60년 전이에요. 예. 1960년에 형법이 일본급 베껴가지고 우리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법은 한 번도 안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이게 1심은 6개월만 잡아둘 수 있다. 아, 6개월. 옛날에는 이게 6개월이면 재판 넉넉하게 끝냈거든요. 네. 재판에가 야 증거가 이미 검사가 다 조서가 있잖아. 예, 그걸 그럼 여기 증거로 삼으니까. 자백 안 하면 이게 형량이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이게 6개월이면 충분히 재판 끝내니까. 6개월이 넘으면 너무 오랫동안 재판 결과 안 내고 가단하면 인권 침해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법이 6개월로 옛날부터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좀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재판이 빨라도 1년 걸리고 2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흉악범들 어떡합니까? 재판이 길어지면. 예. 구속기간을 한 1년 내지 2년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 김용희도요. 예. 김용희가 이제 그 8억 뭐 4,700 받은 걸로 구속이 됐다. 근데 6개월이 다 된 거예요. 3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게 어떡합니까? 뭐로 다시 이게 새로운 범죄로 다시 영장을 칠 게 없잖아. 다 기소했잖아요. 예. 그러면 3일 뒤에는 김용희가 완전히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풀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금을 해야 되겠다. 김용희를 다시 구속시킨 거죠. 어디에? 집에다가. 그러니까 교도소 구속된 사람을 6개월 뒤에 법에 풀어줘야 되니까 너가 김용희 집에 구속하는 거예요. 너 집 밖에 못 나가. 나가면 이게 발찌는 24시간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전자발찌 차고 풀어준 거는 성범죄 말고는 처음 봅니다. 아, 김용희는 이번에 전자발찌까지 김용희도 전자발찌. 정진상도 전자발찌. 예, 지난달에. 앞으로 뭐 이화영이도 보석 놓으면 전자발찌. 그 다음에 김윤섭이도 6개월 내에 안 끝나면 전자발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김만배도 보석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놓으면 이게 또 전자발찌를 붙일지. 이제까지 전자발찌 붙인 예가 없어요. 보석에. 아, 예. 근데 정치범에 전자발찌 붙인 거는 전 처음 봤고요. 따라서 이제 교도소에 있는 구속을 집의 구속으로 바꾼 것뿐이다. 법률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뭐 죄가 없어서 풀어주고, 또는 이제 뭐 활보하고 다니고, 이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규제랄까 제한 조치들을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자하고는 통화라든가 뭐 만나고 이런 거 일체 못하게 그렇게 다 제한 조치를 다 붙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깜빵 있는 대신에 집에 있는 깜빵에 거기다 묶어두는 거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희는 보석 놓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뭐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떠들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 전자발찌 붙이면 부끄러워서 이게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 합니다. 전자발찌 이거 샤워할 때도 차고 있어야 돼요. 24시간 차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갑갑한지 전자발찌 찬 사람 제가 만나보면 죽으려고 그래요. 부끄럽기도 하고 여자를 못 만나요. 왜냐하면 이게 애인을 사귀려 해도 전자발찌 차고 있으니까 어디 뭐 모텔도 못 가잖아요. 애인하고. 목욕탕에도 가기 힘들겠네요. 공중 목욕탕 못 가죠. 전자발찌 차고 있으니. 예. 보통 이게 부끄러워서 이게 어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자랑스럽게 내가 이제 보석 풀리 났으니까 모든 수사는 끝났고 이제 거대한 진실이 드러난다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아주 잘못된 거고 판사가 이게 얼마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봤는지 이렇게 저는 가혹한 조건을 붙인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재용 부회장도 보석 놓고 이명박 대통령도 보석 놓았잖아. 근데 아무도 전자발찌 붙인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진상이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김용희가 두 번째다. 앞으로 이게 이재명 일당들은 보석 놓을 때마다 전자발찌를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특히 김만배 때문에 더 그런 모양이네. 김만배 그냥 풀어주었더니 자행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자발찌도 채우고 여러 가지 규제 조치도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뭐 428억 수사를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 정자동 호텔 문제를 비롯해서 하는데 이런 수사 차질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뭐 구속돼 있는 것보다야 구속돼 있으면 바로바로 불구속이 불러가지고. 되기 때문에 판사들로 재판을 또 좀 여유 있게 하거든. 이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네. 이 말은 이제 판사들이 좀 신속하게 재판해가 끝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좀 문제는 있는데,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인권이나 법치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풀어주고요. 근데 판사들이 보세요. 유동규는 전자발찌 안 채우잖아요. 남욱이도 안 채우잖아요. 네. 정량학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량이는 뭐 구속이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판사가 볼 때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채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정진상이나 김용희는 진짜 이게 부끄러워야 된다. 왜 판사가 유동규나 남욱이나 안 채우는데 왜 우리만 채울까? 이건 이게 부끄러워야지. 전자발찌 차고 뭐 진실이 드러나니 어쩌니 떠드는 거. 진짜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날 이번 주네요. 대장동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이번 뭐 11일에는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이재명이는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재명이도 여기 늘 나가야 하잖아요. 바로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 대장동, 유래, 성남FC 이게 세 개가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이가 뭐 제대로 이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선거법 재판 계속되고 있고 대장동 시작되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당대표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번에 그 시작되는 11일 날요. 이번 주에. 이게 아마 이게 역대 최장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역대 최장 재판. 지금은 이제 송철호 건이 지금 제일 오래됐거든요. 송철호 있잖아요. 예. 울산시장. 예. 송철호가 이제 그 청와대 그때 11개 뭐 부서인가 예. 총동원돼가지고 이게 청와대 개입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 그렇죠. 울산시장. 근데 그게 지금 선거제. 3년이 넘었죠. 예. 근데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돼. 제가 보기에 뭐 5%도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 재판보다 훨씬 이게 이재명 이 재판의 정인이 많아요. 기록이. 자,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만약에 한 4, 5년을 간다.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다음 대선 저는 이걸로 대선 끝났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 형사 소추 특권만 있습니다. 이 말은 재판 특권은 없어요. 대통령 5년 동안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 특권, 뭐 범죄에서도 기소를 안 하는 예. 이게 우리 헌법의 특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가 돼가 재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대통령 돼도 재판하러 매일 가야 됩니다. 그 특권이 없는 거예요. 네.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재판이잖아. 재판이 중단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가 다음에 대선 또 나오는데 지재판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이러면 이게 대통령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일 재판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국민들이 뽑아줄까요? 또 이게 공천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하면서 매일 재판하러 가면 경호 문제나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 재판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도록 안 끝납니다. 이 재판이 혐의가 뭐냐 하면요. 세 가지가 뭉쳐진 거예요. 대장동. 예. 대장동의 그 배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부패 방지. 이런 대장동. 그 다음에 그 위례. 그 다음에 그 성남 FC 있잖아요. 네. 근데 성남 FC가 한두 개입니까? 두산 있죠. 네이버 있죠. 차병원 있죠. 푸른 위례 있죠. 예. 그 정인이 하나마다 이게 몇십 명이에요. 송철호 건보다 훨씬 많아요. 이거 세 개. 대장동만 지금 이게 김만배만 지금 몇 년째 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3년째. 네. 근데 이 대장동 관계자들이 이재명 재판에
다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 매주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장판 33부예요. 이 이재명의 대장동 미래 FC는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고 그 옆에 34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재판하고 있어요. 김문기 씨 몰랐다? 그 다음 백현동 있잖아. 예. 거기 34부예요. 34부가 2주마다 금요일마다 한 번씩 이재명이가 재판하러 가요. 2주마다 한 번씩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33부는 그러면 그 비는 주 있잖아. 격주로 가니까 우리는 이게 그러면 비는 주에 금요일 하자. 그러면 지금 두 개 가지고 이재명이는 매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매주.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매일 재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도 못하지만 이걸 무죄를 받거나 끝을 못 내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재판 받으면서 대선 출마한다는 것 자체를 당내에서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5월 중에는 어쨌든 이재명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 중인 수사들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 가지고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들 아닙니까? 예. 우선 뭐 백현동이라든가 쌍방울, 정자동 이런 것은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개괄적으로라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들은 그건 또 어떻게 돼가는 거야. 금방 다 끝난다든지 아직도 계속 뭐 꼼꼼 혹은 소식이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요. 예. 뭐 썰렁한 아재 개그인데 아재 개그예요. 예. 요즘 이게 유행하는 개그인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했어요. 이거 이제 농담입니다. 요즘 이게 이재명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문재인이래. 좀 이따가 이게 그 문재인 다룰 거 아닙니까? 예. 왜 문재인 했더니 요즘 이재명이가 말하는 것마다 이게 반문화법이래. 반문. 반문. 문재인을 받는 뭐든지 질문만 하면 이 박순자는요. 김연아는요. 또는 이게 뭐 태영호는요. 이런 식으로 반- 질문만 하면 반문하니까. 그것도 동문서답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게 반윤석열 반윤화법 좀 해라. 왜 맨날 반문? 물론 이게 문재인이 아무리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재명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재 개그죠. 이재명이가 제일 미워하는 게 이제 문재인 하는데 근데 진짜 팩트는 있어요. 요즘 이재명이가 제일 고마워하는 게 송태남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닙니다. 송영길이 아니었으면 이게 이재명 영장 청구됐다고 저는 봐요. 아, 그렇군요. 검찰 수뇌부가 이게 대검에서 중수부나 이런 데서 이원수 총장하고 다 하거든요. 결국에 여러 지검이 흩어져 있잖아. 네. 수원에도 있고 성남지청에도 있고 중앙지검에도 있잖아. 네. 이런 걸 이게 다 기획하고 모으는 게 대검이거든요. 네. 지금 이게 대검의 모든 인력이 송영길이 쪽에 다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건은 조금 늦어져도 돼요. 네. 왜 되느냐? 이미 이재명이 선거법이 지금 재판이 일사천리로 되고 있잖아. 예.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는 재판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백현동 4단계 금방 밝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재명이가 100만 원만 넘게 놓으면 이재명이 이렇게 뺏지고 대표가 뭐 다 날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영장 치기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선거법이 재판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늦어져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송영길이는 지금 수사를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미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오늘 강내구도 하지만 송영길이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특히 대검은 그 올인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너 송영길 때문에 조금 살았다. 청명에 죽을 게 한식에 죽는 거지. 뭐 하루 이틀 차이지만 안 그러면 이게 숨을 돌렸네. 이재명 쪽이 다 올인했을 텐데 예. 송영길이 이렇게 갑자기 툭 터지니 검찰 여기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뭐 순서대로 이제 그 수사는 진행되는 거고 아마 이제 그 백현동은 뭐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본류 수사한다는 말은 김인섭이가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조만간에 이제 그 정진상이 부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부르면 백현동 끝났습니다 이미. 그렇죠. 수사가 그러니까요. 왜냐면 예. 이게 그 김인섭이가 2014년에 이재명 그 선거 사무실 월세 있잖아. 임차료 내준 것까지 다. 보증금 월세 다 대주고 그다음에 그 차명으로 쪼개게 가서 1,000만 원 후원해주고 예. 자기는 2006년 이후에 연락도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연락이 다 되고 돈 대준 게 쫙 드러나 버렸죠. 예. 따라서 이제 그 백현동은 뭐 그 외 정바울 사장하고 녹취록도 놓다 했잖아. 그다음에 그 백종선 수행비서하고 편지. 그다음에 뭐 유동규 씨하고 다 정인이 놓기 때문에 백현동은
벌써 이게 소환 임박했다고 지금 계속 그럽니다. 이제 법조계 주변에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쌍방울도 이제 그 이화영이 있잖아요. 네. 저번에도 이게 저번 주에 2번이나 조사했어요. 와, 이화영이를 계속 이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세 가지로 이제 또 추가 기소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800만 불을 북한에 준 게 제3자 뇌물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한테 청탁, 경기도가 대북 사업할 때 쌍방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그 대가로 경기도가 스마트폰 500만 불 대신 내주고, 그 다음에 이재명 방북비 300만 불 있잖아. 요게 기소가 되면 이재명이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화영이 뭐 위정교사나 또 아들 취업 있잖아. 요게 이제 쌍방울도 거의 뭐 이화영이가 대북 북한에 800만 불 기소만 되면 이재명이가 각자 공범이잖아. 예. 이거는 이재명이 방북 대가니까 임박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남지청에 이제 그 뭐 정자동 판교 호텔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미 그 검은머리 외국이다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모읍니다. 그래서 아마 송영길 수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면 이원석 총장이 중앙지검으로 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백현동은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쌍방울도 보내고 정자동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 김진성 씨라고 김인섭이라고 사업했던 그 위정교사 녹취 있잖아요. 검사 사칭 이런 것도 이게 포함해 가지고요. 뭐 묶어서 다시 이제 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송영길 돈봉투 수단은 오늘 강내구 영장 재청구한 것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죠. 예, 2시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곧 소환할 것 같네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돈봉투 받은 의원들 조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번 주에 제가 박상님 방송에서 이제 김영땡 갖다 이름을 말해버려 가지고 예, 예. 아 제가 이게 다른 방송에서는 김영땡으로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 박상님 방송에 처음으로 제가 그 이름을 실명을 까버렸죠. 예. 저번 주에 예, 사업가. 이분이 돈준 사람. 그 강내구가 이제 그 돈을 조달한 게요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8천만 원. 근데 이거 김모 사학가한테 돈을 조달한 거 있잖아요. 예. 이 김모 사학가 핸드폰이 뺏기가지고 이제 포렌식이 이제 거의 끝났을 거예요. 포렌식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돈 준 적이 없다 강내구한테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강내구가 이제 자백을 한 것 같아요. 돈 받아온 거는. 그리고 이제 그 강내구가 이제 그 김모 씨하고 입을 맞춘 전화인 거 네. 증거인멸 이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2명의 박모 씨라고 있잖아요. 한 명은 이제 박용수라고 보좌관. 보좌관. 이재명 밑에 이제 비서관 하다가 송영길이 그 정무실장 했던 예. 박용수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제 그 또 우리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예. 회계 책임자 박모 씨 있잖아요. 예. 이자가 이제 송영길이 자금책이거든요. 2명의 박 씨가 전부 이게 그 프랑스 파리 갔다 왔잖아요. 입 맞추려고. 예. 근데 그 박 씨 2명하고 강내구가 또 통화하면서 우리 말 맞추자. 이런 게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이번에 많이 보강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오늘 강내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뭐 판사 리스크만 빼면 저는 발부된다 봐요. 근데 100% 제가 장담 못하는 게 판사가 문제예요.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워낙 달라지니까. 판사가 이제 유창훈 어. 제 대학교 2년 후배 한동훈하고 동기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제 1년 저보다 후배 29기거든요. 예. 유창훈. 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주라느냐. 옛날에 한동훈 장관 집에 쳐들어간 더 탐사 있잖아요. 예. 청담도 그거 가짜뉴스. 다 기각해버렸죠. 다 기각한 게 이 판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판사. 아. 이 판사가 이게 엄청난 좌파입니다. 더 탐사 다 기각했어요. 한동훈. 예. 그럼 누가 임명했냐. 지금 중앙지방법원장이 김정중 전라도 나주 출신의 김명수의 오른팔에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판사들이 최초로 직선제로 판사들이 투표해가지고 법원장 된 그럼 이게 우리법연구회가 조직적으로 20% 정도 되거든요. 예. 이래가 김명수가 임명한 최측근 여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고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장 3명을 임명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자기 핵심들로 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전라도 남원 후배 여자 윤재남이 저번에 기각했잖아.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친한 유창훈
그다음에 이민수 3명을 영장으로 해놨거든요. 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김명수 리스크 그러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것만 안 하면 이게 돈을 9,400을 이게 실제 조달해가 다 뿌린 게 강내구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돈 뿌리가 영장 네. 기각될 수가 없거든요. 말 다 맞췄고. 따라서는 뭐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판사도 여론이 겁은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이는 송영길 때문에 약간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5월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현동 수사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청자동도 거의 뭐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5월 중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렇게 뜰 거면 한번 속보 이라면서요. 네. 이재명 소환 이라면 이게 그냥 구속이다 생각하면 돼요. 네, 백현동부터 소환할 거 뭐 아니에요. 어디부터 소환이라면 속보 뭐 이재명 소환했다. 이라면 이게 바로 그냥 소환 다음에 바로 영장이다. 이미 다 조사해놓고 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안 갈 수가 없잖아. 왜 이화영이를 북한에 뇌물 준 걸 제3자 뇌물이 800만 불이면요. 100억이 넘습니다. 800만 불이. 그걸 이게 이화영이만 기소한다? 이거야말로 이게 지나가는 진짜 이게 북한 말로 하면 이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그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화영이가 어떻게 북한에 800만 불이 이화영이가 주범이냐. 이재명이가 방북하는 대가인데 경기도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백현동이 아니 김인섭이가 돈 다 대주고 다 한 게 노는데 이게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예. 따라서는 이재명을 이게 소환 안 하고는 끝날 수가 없다. 이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는 어느 시점에 이재명 소환 속보가 뜰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속보만 뜨면 뭐 바로 영장입니다.